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증권의 투자정보팀을 맡고 있는 이지승 팀장입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저는 기술의 진보가 이끄는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의견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굉장히 새롭고 궁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얘기인가?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 생활 안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이 장표도 사실은 16년 말 2017년 초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장표입니다. 오늘 가져온 장표가 한 8장 되는데요. 7장 되는데 다 예전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미 우리들 생활하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사시면서 무슨 혜택을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무슨 혜택을 보시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을 도입하셨을 수도 있고, 요새 이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집에 그 아마존 에코를 사줘서 알렉사랑 얘기하게 하는 게 더 영어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어떤 혜택도 혜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받은 세대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그걸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4번째 혁명을 맞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이 한 세대를 살면서 이 한 차례의 혁명도 사실 경험해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공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 변화의 혜택을 좀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투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사이에서 투자의 어떤 길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과거의 혁명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기존에 마차로 이동수단을 제공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다, 기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의 가져갔던 이익들을 저 증기기관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져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가내수공업처럼 책상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의 이익을 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대부분 광고료로 수익이 납니다. 이 광고가 판매되는 것을 조금 더 팔기 위해서 하는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광고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광고는 판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길목입니다. 여러분들 검색 사이트에서 신발을 사고 싶을 때 신발 이렇게 치게 되면 A라는 상표가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상표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순서에 의해서 나옵니까? 예. 누가 광고를 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길목, 인터넷이 이 길목을 차단하면서 신발 회사, 저희가 검색해서 무언가를 산다라고 한다면 그 파는 사람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터넷 회사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말과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요. 예. 조금 더 많은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존재하는 이익들을 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은 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자, 저의 제목이 기술의 진보가 이끄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는가? 즉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의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지배해 왔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기업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고요. 미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유사합니다.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은 막 교체가 됩니다. 요새 하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가 또 아니면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여러 업종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즉 우리 인류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을 여러 섹터가 나눠 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인터넷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다 상위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이 2000년도부터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왔던 기업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누군가가 좋아 보인다고 함부로 들어와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예를 잠깐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의 알파고 못지않게 저희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IBM의 왓슨일 겁니다. 여러분들 왓슨이 이제 병원에서 지금 한 30개국 이상이 왓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병원에서 왓슨 시스템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의 의견과 왓슨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 의견을 따르겠냐? 당연히 다 환자들이 왓슨의 의견을 따릅니다. 왓슨은 IBM이 만든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죠. 기존의 병원에서 생겨났던 부가가치를 이제 왓슨을 운영한 IBM이 가져갑니다. 저희 회사도요, 5년 전에 왓슨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여러분 상담해주는 PB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왜냐하면 요새 인공지능 다 말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H사, 카드사, 유명한 카드사와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5천만 명 이상이 샤오이스라고 해서 매일매일 채팅을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톡을 하는데 사람하고 하지 않고 인공지능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창구가 되는 것은 텐센트가 맡고 있습니다. 자, 검색을 해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이익을 요 검색하는 이 접점을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들이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매일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저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고 저희 의사결정이 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단계로 분명히 가거든요. 갔을 때 몇 개의 회사들이 부가가치를 독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밸류체인을 하나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 말에 저희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맨 위에 보시는 다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들이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인 거죠. 이 시장이 과점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적인 기회인 것이고요. 많은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연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를 가장 뜨겁게 달고 있던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보여드린 그림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M&A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증권사에 있으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내는데 1년 반 동안 한 8번 정도 목표 의견을 올립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겁니다. 애널리스트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경기가 좋아져서 저희가 PC를 더 산다든가 핸드폰을 더 사면 반도체 수요가 일어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죠.
반도체가 올라가면 비싼 반도체를 사서 만든 기계값은 당연히 올라가죠. 예. 핸드폰이 200만 원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잘 안 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핸드폰이 잘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수요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수요를 하냐? 저 맨 위에 보시는 회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만 계속 삽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가격을 사서 손해가 본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높은 가격을 주고 반도체를 사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높은 가격에도 사가도 이익이 난다라는 것이죠. 왜 이익이 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시스템을 잘 갖추게 되면 향후에 여러 인더스트리의 기존에서 존재하던 부가가치들을 저 회사들이 다 가져갑니다. 예. 향후에 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경쟁자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4차 산업 관련된 비즈니스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면 예,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즈니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하면 다 비트코인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아주 일부입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블록체인을 하나 넣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몇 가지 얘기만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해킹이 돼서 막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달리면 어떡하느냐 뭐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하는데 결과가 탈리 나면 어떡하느냐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왜 트럼프가 됐습니까? 왜 그 여론조사 기관은 틀렸습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썼을 텐데요. 예. 솔직하게 얘기 안 한 겁니다. 샤이 트럼프 때문에. 즉 인풋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아웃풋이 당연히 안 좋은 것이겠죠. 그죠? 정확한 인풋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이 해줍니다. 작년 10월 달에 재미있는 기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막 싸우는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두 부부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온 겁니다. 왜 왔는가 봤더니 뭐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런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다 탐방을 하고 왔는데 보통 미국 가정에 지금 서부 쪽에는 이 에코 같은 알렉사 같은 것들이 방마다 다 있습니다. 4-5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 막 싸운 겁니다, 두 부부가. 그래서 막 너 죽일 거야? 막 하면서 경찰 불러? 막 이렇게 두 부부가 싸웠겠죠. 예, 그게 에코한테 얘기가 된 거고. 에코는 그거를 경찰을 부르라는 걸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찰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좋습니까? 예. 제가 농담으로 제가 카카오톡에 많은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그 메시지를 누군가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져가게 되면 엄청난 정보의 가치를 가져갑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엔간해서 저는 그걸 정보를 주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카카오톡에 남긴 무슨 말을 혹시 저희 와이프가 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번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 시스템이 많은데 알렉사가 많은데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알렉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 있는데요? 예, Will you marry me라는 말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보안이 중요하고요. 저는 다른 말로 블록체인은 보안이 강화된 인터넷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시대가 되면 모든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증권사는 아닙니다. 요새 다 무료 수수료니까요. 여러분 혹시 부동산 거래하실 때 내가 저 아저씨한테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주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부동산 아저씨한테는 그 돈을 줘야 됩니까? 거래에 신용을 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수도비라는 경매회사가 1년에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냥 전자상거래를 사면 되는데 왜 1조를 줍니까? 예, 거래의 안전성 담보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곧 아마 그 공인중개사 다 없어집니다. 실제로. 여기 젊으신 분들 혹시 계신데 제 친구들도 이제 증권사에서 퇴임하면 복덕방을 차리고 이렇게 중개를 해주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다 망합니다. 예. 공인중개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완전히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또 이런 자율주행차가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그 4단계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새로운 밸류체인들이 계속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그 변화 못지않게 굉장히 선명한 투자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투자를 통해서 수혜를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